안녕하세요. 어느덧 12월이 왔습니다. 다른 해보다 조금은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강명진님의 감성 전자 바이올린 연주로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북구 여성 행복원센터 오늘은 힐링 콘서트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북구 여성 인력개발센터 오희경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져야 지역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어가고 여성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프로그램과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북구 여성행복응원센터 힐링 콘서트로 2020년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콘서트 주제는 코로나 시대 힐링이 필요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올해 북구 여성 행복 응원센터 활동 영상을 함께 공유하고 김명화 교수님의 존중받는 아이, 함께하는 엄마라는 주제로 김명화 교수님의 존중받는 아이, 함께하는 엄마라는 주제로 육아 고민을 나누며 육아 스트레스를 타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콘서트를 모두 시청하신 후에는 유튜브 화면 아래 더 보기를 클릭하시고 만족도 조사를 참여해 주시면 3,000원 상당의 세븐일레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콘서트는 사전에 신청해 주신 100명만을 대상으로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타인에게 복제, 전달 등 공유는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이벤트는 프로그램 중간에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북구 여성행복응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센터의 올해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온라인 힐링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북구 여성행복응원센터는 민선 7기 북구의 대표 공약으로 여성의 당당한 삶을 응원하고 경력 단절, 성차별 등 여성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가정 내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콘서트를 통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푸시고 서로 소통하는 힐링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북구도 여성들의 삶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북구 여성행복응원센터 화이팅! 일상의 생활이 비상으로 바뀌어버린 2020년은 코로나 우울 시대입니다. 경력 단절과 출산, 육아, 성차별 등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행복한 삶을 응원하기 위한 북구 행복응원센터의 취지를 슬기롭게 헤쳐온 한 해였습니다. 행복응원센터를 통해 여성들이 재능을 살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연결해주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묻어나게 했던 프로그램 구성으로 북구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여성들의 행복한 웃음을 짓고 살맛 나는 공동체 모델의 하나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음을 보며 북구 여성들의 미래를 향한 삶에 애정어린 관심을 기울이며 긍정적인 영향으로 여성행복응원센터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강혜영입니다. 행복 여성 걷기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전 연령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면서 사진도 찍고 또 이렇게 또 그 배경에 가을 단풍에 맞는 또 사진도 찍어주시고 또 그곳에서 공연도 해주시고 해서 참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돌봄하고 오셔서 강의하시는 돌봄의 강의하고는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돌봄에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구나. 특히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봄이라는 게 가장 이렇게 가까이 근접해야 될 일인 것 같더라고요. 테이프였는데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를 건너뛰고 제 나이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독림동에 살고 있는 정순영이라고 합니다. 임영주 박사님의 공감 토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부모 공감 토크쇼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임영주 박사님의 강의를 많이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린이집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눈맞춤하면서 아이들의 그 말하는 것을 더 많이 경청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북구 첨단에 사는 강향덕입니다. 네, 미니멀 라이프와 아빠 요리 교실에 참여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이제 요새는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 꼭 정해진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지만 함께 해보고 싶어서 요리하면은 그냥 빨리 먹고 치우고 이런 것만 제가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조금 더 여유 있게 또 이런 플레이팅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고 이런 식탁의 여유로움이 있었고요. 와, 이렇게 좋은 아빠들도 좋은 엄마들도 참 많구나 하면서 흐뭇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 뒤로는 밥을 준비하면서도 식탁의 여유로움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삶의 질, 저녁 식탁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배경입니다. 마음 카페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된 엄마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오셔가지고 취업도 알선해 주시고 카페를 못 가시는 엄마들을 위해서 커피도 한 잔씩 주시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센터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지만 많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하고 개발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저 사랑방 미디어에 근무하는 곽경호입니다. 찾아가는 육아교실 참여했습니다. 일단 집에서 좀 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돕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속옷이라든가 양말, 그다음에 수건 개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았습니다. 일단 가정 일 참여 부분이 좀 더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얘들한테도 이렇게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남동에 사는 윤선경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천연 제품 만들기 참여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말 그대로 천연 제품을 만드나 싶어서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제로 웨이스트에 관련된 수업이었어요.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기후 변화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엄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귀가 정말 쏠깃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래 아이들의 지구에 대해서 그런 환경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전에는 사실 그냥 일회용을 썼었는데 이제는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이다. 내 일에 희망이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힐링이다. 집에만 있었던 저에게 자연도 보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주었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주부가 되고 엄마가 되고 보니 삶의 여유보다는 지치고 바쁘고 이런 시간들이었는데 요리 수업과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조금은 여유를 찾을 수 있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깨달음이다. 제가 센터를 만나면서부터 기후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되고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자연 환경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구센터는 나에게 행복한 에너지를 주는 곳이다. 북구센터에 방문하면은 모든 직원들이 항상 밝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밝은 에너지를 갖게 해주거든요.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다. 저에게 잠재되어 있던 많은 것들을 새롭게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저에게는 동반자 같은 곳이다. 또 서로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하게 막내가 좀 찾고 자주 좀 찾아뵙고 있죠. 북구 여성 행복 응원센터 파이팅! 영상을 보고 나니 1년간 참여했던 분들이 생각이 나네요. 설레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하신 분, 잠이 덜 깬 아이를 안고 어린이집으로 오시던 엄마, 아이들과 유튜브로 참여하신 가족, 땀을 흘리며 요리하시던 아빠, 지금 함께 시청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더욱더 빛난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댓글 이벤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에 보이신가요? 북구 여성 행복응원센터로 8행시 또는 힐링 콘서트로 5행시를 지으셔서 댓글에 올려주시면 선정된 25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파리바게뜨 상품권을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내드립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가장 중요한 순서죠. PK 문화교육연구소 대표이시며 동강대학 초빙 교수이시고 동화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이신 김명화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존중받는 아이, 함께하는 엄마라는 주제로 육아 스트레스 극복에 대하여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접촉의 시대에 우리가 접속으로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주제는 뭐냐면 존중받는 아이, 함께하는 부모로 우리가 한 40분 동안 같이 우리가 어떻게 양육과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뉴노멀의 시대, 접속의 시대, 또 요즘에 떠오르는 용어들이 휴먼 터치. 그래서 슈퍼 휴먼 터치가 필요한 시기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학교도 블렌딩 러닝 수업, 플립 러닝, 그래서 언택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용어를 봤어요. 우리가 학교가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갈 수 있지만 줌으로 수업은 할 수 있지만 줌으로 우정을 살 수 없다는 우리가 이런 가슴 아픈 그런 언어를 들어가면서 1년이라는 시절이 우리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행여나 좀 좋아지기 전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에서 행복에 관한 것을 6개월 동안 1년 동안 프로젝트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결론은 뭐냐면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도 되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요. 우리가 행복하지는 어떻게 하려냐면 저는 감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감탄. 자, 우리 인간은 뭐냐면 문화의 욕구가 있는데요. 그 문화의 욕구의 출발은 어디냐면은 자, 내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나를 안고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태어나서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하고 의사소통할 때 엄마는 아이하고 아이 컨택 하면서 까꿍까꿍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런 거예요? 엄마가 그랬죠. 근데 엄마는 끊임없이 아이에게 지금 뭐를 합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아이가 조그만한 반응을 보면 엄마는 뭐라 그러죠? 아이고 잘하네 라고 뭘 날려요? 감탄사를 날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때요? 엄마의 그 감탄을 욕구 있어. 정말 아이가 뭐라고? 아이에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엄마는 계속 아이가 뭐예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있어. 그리고 아이고 잘하네 라는 반응을 보이죠. 그게 바로 감탄입니다. 그게 바로 문화의 욕구인데요. 인간의 아이와 동물의 아이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아이는 엄마의 문화의 욕구, 감탄의 욕구를 먹으면서 학습의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엄마의 그 감탄에 이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있잖아요. 끊임없이 감탄을 날려야 되는데 어때요? 아이가 잘하면 잘할수록 감탄사가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예. 그래서 나중에 아내들 소리를 하죠. 인간아 인간아 왜 사니? 이런 말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감탄하려면 먼저 누가 행복해야 될까요?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삶 자체가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죠. 특히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불뚝성을 잠재울 수가 없고요. 때로는 아이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이 때문에 어때요? 도대체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이런 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벌써 올드한 용어가 돼버렸습니다. 벌써 2016년도에 나왔으니까 이 언어가 벌써 올드한 용어가 돼버렸는데 4차 삶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에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산문시 있잖아요. 메리 올리버의 그 산문집에 나와 있는 시인데요.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장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서로 사랑, 그리고 아까 4차 삶의 키워드 있잖아요. 질문. 그 질문에서 어떻게 우리는 아이들하고 소통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은 뭐냐면 능동식이 아니라 수동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뭐냐면 자기주도적 학습,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양육하는 엄마들도 요즘에 있잖아요. 자기주도식 학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봤냐면요. 그 양육하는 것에서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양육할 때 엄마, 시어머니에게 많이 물었습니다. 요즘에 20, 30대들은 누구에게 이렇게 양육의 방법을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맘카페, 인터넷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예전에 해왔던 양육 방식이 지금의 양육 방식하고 별로 맞지가 않을 수도 있고요. 자기 신념이 더 강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그 한성욱 작가의 그림체를 보면 대한민국 있잖아. 20, 30대를 에코맘이라고 표현하면서 약간 자기 이기주의, 그 다음에 뭐냐면 가족 이기주의, 이런 어떤 것도 나는데 저는 그들의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들의 삶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반대편에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안에 못 들어가는데 공원에서 어떤 3명의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인가 한번 있잖아요. 무심코 들었는데 양육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양육 이야기에서 어떤 걸 이야기했냐면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 첫 번째 양육의 대상에서 돌봄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가장 우리가 양육의 대상에서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해봐라, 누구한테 어떻게 해봐라 하는데 그 첫 번째 돌봄의 대상이 안 되니까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하면서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남편이 뭘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런 것들 때문에 양육에서 분담해서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해야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소통해 줄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대, 30대 엄마들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서로 독박 육아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남편이 뭘 좋아하는 거예요? 아까 친구하고 술을 좋아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까지 없으면 힘들겠어요, 여기에. 가장 자본적인 경제까지 안 되면 가장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서 보면은 안 좋은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것들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교사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을 했었습니다. 그때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아이를 양육할 때 있잖아요. 그 미쳐버릴 것 같은, 그 다음에 욱하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제가 거기에서 답은 내줄 수 없지만 같이 문제를 해가는 상담을 많이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뭐 첫 번째 아까 있잖아요. 뭐 남편이라고 해서 남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에 대한 어떤 신념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쯤에서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엄마라는 시인데요. 꽃은 피었다 말없이 지는데 솔바람은 불었다가 간간히 끊어지는데 맨발로 살며시 운주사 산등성에 누워 와볼림에 팔을 베고 겨드랑이에 누워 푸른 하늘을 바라본다. 엄마, 혹시 이 시를 아시나요? 이 시는 바로 우리의 동화작가 오세암을 쓴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님의 시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엄마라는 시예요. 그런데 이분은 있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가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19에 시집와서 21살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자, 19에 시집와서 21살로 가니까 어때요? 층층 시야에 있잖아요. 하루 종일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면 하루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냐면은 아이를 낳고도 있잖아요. 아이를 양육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정채봉 선생님 아까 엄마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층층 시야에 이 선생님을 돌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거기가 남자 시동생들만 있었나 봐요. 근데 남자 시동생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불러요? 자기 그 형 부인에게 뭐라고 부르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먼저 엄마라는 단어보다 뭐라는 단어를 먼저 배운 거예요? 형수라는 단어를 먼저 배운 거죠. 그래서 자기도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엄마를 보면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형수. 그러니까 오늘 엄마가 자기를 툭 때리면서 엄마라고 불러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우리가 있잖아요. 그 뒤로 그리워하는 단어 있죠. 엄마.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그쪽 저를 겨울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 엄마가 계신 그쪽 하늘에 저를 데려가실 때도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이었으면 합니다. 2007년인가 겨울에 눈이 하얀 내리는 겨울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 그 동화작가 오세암이라는 동화 아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엄마라는 단어는 누구나 다 그립고 아프고 여린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는 엄마라는 단어로 우리 아이를 행복하지면 어때요? 나에게 가로가 있죠. 가로가. 아마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잖아. 누구나 다 그 하나의 쓰린 강들을 다 거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가를 바라볼 건데, 우리가 영아하고 또 유아는 약간 차이가 있겠죠. 자, 영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자율입니다. 자율. 유아에게 중요한 거는 주도성이죠. 자, 우리가 24개월 미만에 있잖아.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때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안 써야 된다고 우리가 안 되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정어를 안 써야 되고 아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될 것이며, 유아기 시기에 왜 주도성이 중요하냐면요. 아마 아이들이 현장에 그 유아교육기관에 갈 때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그 놀이 상황에서 별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자율과 주도성을 줄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해 본 거, 놀이 관찰 있죠.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노는가를 한번 잘 관찰해 본 것도 정말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대화법이죠. 대화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놀이를 기다려주는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있잖아요.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우리 아이를 의도적으로 있잖아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노는가를 한번 잘 관찰해 본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이제 문제 행동 있잖아요. 문제 행동을 나타낼 때는 대부분 다 이유가 있거든요. 원에 가기 싫어한다든가 그럴 때 또 아이들 어떤 상황이 도출될 때는 다 이렇게 문제성이 원인이 다 있더라고요. 원인이 없는 문제 행동은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아이가 이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실제 현장에서 경험했던 아이인데요. 어느 날 제가 그 아이들을 기가지도 하고 원에 들어왔는데 제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구두를 실은 어제 산 구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황해서 구두를 막 찾아봤는데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구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다 찾아봤는데도 없어서 이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한 5시쯤인가 학부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이가 구두를 집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6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잖아요. 여자 구두가 뭐가 필요해서 가져갔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 집안의
그 이야기를 갖다가 선생님한테 들었더니 나름대로 이렇게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 날 엄마가 그 유치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펑펑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에게 뭔가 선물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엄마가 오시기 전에 먼저 아이가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엄마에게 왜 이걸 가져갔지?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엄마가 안 웃었대, 요즘에.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지금 아빠하고 싸우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자기가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를 웃게 하려고 그 구두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하셨지? 그랬더니 자기가 구두를 갖다 주니까 엄마가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울었을까? 대한민국 모든 엄마는 누가 물건을 남의 걸 말없이 가져온 거를 좋아하는 엄마가 한 명도 없단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네가 엄마를 기쁘게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그 아이는 엄마가 있잖아요. 그걸 인해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됐죠. 엄마 아빠가 다시 좋아지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나타나는 문제 행동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떻게 힘들고 그런 상황들을 금방 눈치를 채고 있잖아요. 또 자기가 이쁨을 받지 못하든가 집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걸 아이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갖다가 존중받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부모가 아이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존중해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대화법이죠. 대화법. 그래서 대화에서 아까 키포인트는 뭐냐면 질문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질문은 아이들이 뭐 하죠?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대화법에 있어서 수동식 교육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아이 스스로가 있잖아요. 능동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족이 저녁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너가 언제쯤 그 시간이 될 것 같니? 라고 또 뭐예요? 질문을 해주는 거죠. 그럼 아이가 자기가 내가 게임을 몇 부터 몇 시간이니까 저녁은 언제쯤 먹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런 대화를 갖다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먼저 어때? 우리는 욱하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욱하는 감정이 이거 있죠. 이 욱하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 코칭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특히 우리가 2016년도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가족의 개념이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2010년도에 대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길을 가는 대학생들에게. 자, 너가 가족 사진을 누구하고 찍을 거냐고 물었어요. 1번은 있잖아요. 엄마, 아빠 있고, 2번은 형제였고요. 3번은 할아버지, 할머니, 4번은 누구였냐면은 강아지였어요. 자, 누구하고 찍은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강아지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2021년도거든요. 2016년도에는 있잖아요. 1, 2번은 그래도 가족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가 문제였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강아지하고 누구를 선택하는데 그때 애들이 뭐예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학생들이. 강아지를 선택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선택한다고요? 지금 벌써 있잖아요. 우리가 강아지를 선택한다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가족 개념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양육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연결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족 공동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것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감정 코칭이 필요하냐면요. 부부들이 날마다 있잖아요. 우리가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 싸우거든요. 특히, 저는 한 가지 요즘에 고민해봤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으면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족에는, 집에는 뭐가 있죠? 방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최근에 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방들이 가출한 거 아세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우리가 왜 방들이 가출했다 그러냐면요. PC방, 게임방, 그 다음 또 무슨 방이죠? 노래방, 예, 빨래방, 그 다음 아기들을 봐주는 뭐예요? 놀이방. 그건 방들이 가출했다는 우리 사회가 어떤 의미예요? 가정에서 더 이상 방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휴식을 주는 것들입니다. 근데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더 이상 편안함과 휴식의 공간이 아니다는 것을 갖다가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왔어요. 뭐 때문에? 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방들이 어떻게 돼요? 넓어져야 돼요? 좁아져야 돼요? 방들이 있잖아요. 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방들이 작아도 됐고 방이 조금만 해도 됐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방들이 어떻게 돼야 되죠?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 재택근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집에서 방에 하나씩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 뭐 이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네이디어 홈. 방들이 이렇게 점점 많아져서 거기서 운동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는 시대에 방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코로나 상황 이론에서 우리는 뭐를 하게 되냐면 다행히 아이들의 눈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뭘 해먹죠? 예, 요리를 해먹는 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그게 나왔죠. 매달 동안 지금 이거 연휴 휴가차 들어가니까 마트에가 있잖아요. 가장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해먹을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마트가 가장 붐볐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는 그런 상황이 나아지긴 했는데 그 상황에서 뭐가 또 나쁜 상황이 됐을까요? 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났죠. 왜? 자꾸 보니까 부부들이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떻죠? 아이들의 학습의 효과는 높아졌을까요? 아니, 학습의 효과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이게 분노 사회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층간소음이 올해 코로나 상황이 제일 많이 늘었고요. 제가 다른 데서 봤더니 아동학대 사건으로 그 아동학대 건수를 봤더니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동학대가 51%가 늘었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은 오히려 아동학대가 줄었대요. 근데 바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아동학대가 줄었다는 거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동안 신고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서 애들이 아예 신고도 할 수 없는 닫혀진 문 안에 있는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거라고 있는 것도 반면에 더 안 좋아진 상황이 있는데 특히 가장 엄마 아빠들이 문제되는 게 뭐예요? 양육의 부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있잖아요. 해결할 건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행동, 아이의 눈 맞춤. 그래서 또 우리가 여기 더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 대화법에서 가장 뭔 말을 필요하냐면 부정어를 쓰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돈투를 하지 않는 거죠. 혹시 아이들이 뛰어가는 거 보셨죠? 아이들이 막 뛰고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죠, 애들에게? 천천히 걸어가. 지금 우리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이 좀 된 거죠.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 어떻게 하죠? 애들이 뛰면 뛰지 마 그러죠. 근데 아이들이 멈추던가요? 아니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해줄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아까 천천히 걸어가 아니면 이름을 불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누구야? 그러면 아이는 뭐예요? 인식을 할 거예요. 지금 엄마가 나를 뛰고 있으니까 부른다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잖아요. 아이들에게 부정어를 안 쓰는 방법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뭐냐면 아이들 눈높이에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기다려주는 거.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조금 그러는데 제가 현장에서 여러 현장에서 교사 생활을 했을 때 제가 이걸 느꼈어요. 엄마가 엄마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기다림의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를.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엄마들 있잖아. 오히려 훨씬 더 잘 애들을 기다려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삶이 여유롭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바쁘면 어때요? 오자마자 아이들이 있잖아요. 원에 데리러 왔을 때 오자마자 신발을 챙겨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바빠 빨리빨리 준비해. 근데 좀 여유로운 엄마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이가 뭘 하다가 왔어요. 미술활동 하다가 오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 누가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엄마 아직 미술활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와.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자, 그러면서 아이는 뭐예요? 자기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존중을 받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존중받는 아이는 그 다음에서 그 아이들이 어떤 행동이 일어나냐면요. 친구하고 이렇게 부딪히더라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뭐 할까요? 미안해. 괜찮니?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맨날 바쁘다가 치여서 사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대보니까 친구들이 밀고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언어가 같이 거칠어져. 왜 그래? 왜 때려? 이런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먼저 언어적 태도로부터 있잖아요. 존중하는 자세가 그 아이가 그럼 내가 존중받는 아이는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존중하는 아이는 아이들에게 나중에 존경받는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거기에서 지금 뭐냐면 이제 멋진 대화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대화법에서 먼저 부정어를 쓰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법에서 좋은 것은 사실적 대화예요. 사실적 대화. 아이가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자, 아이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 있죠. 아유 속 터져 빨리빨리 와야지 이런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달리고 있니? 어디만큼 왔니?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언어들이 우리 아이가 존중받는 아이가 자기 스스로가 있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항상 인정해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또 아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아이에서 이제 감정 고증이 좀 필요한 대화법들이 필요하는데요. 자, 형하고 동생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그 애들이 가끔씩 싸웁니다. 그러면 형이 동생을 때렸어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하죠? 형이 동생을 때리면 대부분 누구를 혼내요? 때린 아이를 혼내죠. 근데 우리가 그 이전 상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형이 뭔가를 열심히 쌓았어요. 그런데 동생이 와서 확 밀어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동생이 어떻게 될까요? 형이 어떻게 동생을 때리게 되겠죠. 동생을 때리면은 당연히잖아요. 그 상황을 보고 엄마는 뭐라 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해보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때리는 건 나쁠까요? 그 때리고 싶은 감정이. 아니 누가 내 거를 가져갔는데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누가 내 거를 물어뜨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나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슨 일 있었니? 아, 엄마도 누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뭔가를 쌓았는데 무너뜨렸으면 정말 속이 상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안법이죠. 그렇지만 감정을 상하지 않고 남을 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대안법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아이 스스로 뭐예요? 내가 사람을 때리지 않고 있잖아. 할 수 있는 것들은 뭘까? 그래서 아이가 또 공격적인 아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집에다가 차라리 뭐냐면 샌드백을 하나 놔두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뭐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줘야 돼요. 예, 이렇게 공격적인 것들을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준 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바람직한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러는 것들을 할 때 그 엄마들이 있잖아. 아이들에게 기다려주고 부정어를 쓰지 않고 감정을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방법들이 아이들하고 우리가 좋은 대화법을 실천해가는 방법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은 아이들이 뭐 하게 한다고요? 생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아이들이 뭐냐면 마음을 열게 하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질문은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있잖아. 다시 귀를 기울이게 되죠. 우리 엄마들이 양육에 있어서 제일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누구든지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다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느끼면 욱하는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자기 스스로가 분노의 감정을 덜 느끼도록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분노를 원활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노의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냐면, 그래서 스스로가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만약 우울감이 더 증폭하는 시기에 스스로 감정을 조율하는 연습들이 필요하는데, 제가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한다면은 포경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포경말. 표는 뭐냐면 일단 표정이에요. 표정. 그러니까 뭔 연습을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될까요? 표정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번 연습을 해보냐면요, 먼저 자기 이렇게 표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마스크를 쓰고 있어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 해볼까요? 시작. 하나. 자, 하나 해가지고 씩 해보세요. 씩. 하나씩. 시작. 하나씩. 자, 근데 이렇다 할 때 씩 할 때 서로 상대방을 마주 보세요. 시작. 하나씩. 뭐가 웃어요? 예, 눈과 입이 웃어야 되겠죠. 근데 이걸 갖다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산토끼토끼야 놀이 아시죠? 예, 한번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이거 하나 연습해보고 시작. 산토끼토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띠 씩 어디를 뭔 연습하시라고요? 웃는 연습이에요. 예, 이게 필요하냐면 아마 저도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익숙치 않아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저도 줌 강의를 할 때 제가 줌 강의를 오픈을 딱 했는데 그 창에 올라오는 사람들 얼굴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 표정이 다 어떻게일까요? 근엄해봅니다. 근엄해보는. 하고 어떠냐면 나도 저렇게 딱딱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보면서 그러고 거기 화면에 등장한 사람들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줌 들어오기 전에는 줌 수업 들어오기 전에는 뭔 연습부터 해야 될까요? 무슨 연습? 이 근육 연습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웃는 연습. 그래서 자기 표정을 뭐예요? 릴렉스하게 하는 연습들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집에서도 있잖아요. 평소에 뭐예요? 자기가 아침마다 거울 보고 뭐 할까요? 예, 그리고 엄마들은 누구한테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같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남편 있어요, 없어요? 남편에게 뭐예요? 웃는 연습 한번 해보는 것들이 그래야지만이. 근데 저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같이 사람한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했더니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서 내 표정을 웃는 연습하는 거, 특히 아이들도 기분이 나빴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도 같이 해보는 것이 먼저 표정. 그 다음에 이제 경청이다. 경청은 어디예요? 경자가 들을 정자가 어떻게 된지 아시죠? 기자에다가 밑에는 임금왕, 그 다음에 한일자에다 눈목, 밑에가 마음심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건 뭐냐면 귀를 열고 상대방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그 다음에 뭘 싫어? 마음을 싫어. 상대방을 왕처럼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청하기 위해서는 뭘 맞추라 그러죠? 아이 컨택을 하라 그러죠. 아이 컨택을 하고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말할 때 그랬어? 이런 얼굴에 이제 표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즘 많이 웃지만 옛날에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보면 깜짝 놀란다고 그러죠. 다 표정이 어때요? 다 옷 벗고 다 싸우자는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심리학자 김종훈이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프랑스에 갔더니 너무나 있잖아, 예쁜 여성이 자기를 보고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프랑스에서 먹히는 얼굴이라 그랬더니 할머니도 웃고 아줌마 또 누구나 만나면 뭐예요? 유럽 사람들은 눈으로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눈으로 얼굴 보면 왜? 싸우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웃는 모습이 중요하죠. 두 번째 아까 뭐냐면 아이 컨택에서 있잖아, 그 눈 맞춤에서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이 경청하는 자세 있죠. 그래서 아이가 하면은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 있잖아요. 엄마 마중이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그 그림책은 이태수 선생님이 지은 그림책이에요. 근데 아이가 엄마를 기다립니다. 근데 1930년대 스토리거든요. 엄마를 버스 정류장에서 4살짜리 아이가 기다리는데 차장 아저씨가 옵니다. 버스가 한 대 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묻습니다. 우리 엄마 아나요? 근데 차장 아저씨가 내가 너희 엄마를 어떻게 아니? 하고 가버리거든요. 첫 번째 아저씨도 그리고 두 번째 아저씨도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아저씨는 버스에서 내려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아이의 눈을 맞춰줘요.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구나. 다칠라. 여기에 안전까지 걱정해요. 여기에 있어서 엄마를 기다리려구나. 자, 그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의 눈을 마주쳐준 사람이니까요, 그 아저씨 눈을 볼까요, 안 볼까? 아니, 아저씨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그 아이는 아저씨 말을, 자기의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고 안전을 걱정한 아저씨 말을 듣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를. 근데 그 그림책을 보면은 눈이 내려도 오보가 되려도 있잖아요. 아이는 손이 빨개져서 그 그림책은 이렇게 끝나요. 아이는 코만 새빨개져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그림책인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청에서 우리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그랬구나. 그냥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아이 이야기 말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보실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분은. 엄마 아이가 학교에서 달려옵니다. 오늘 학교에서 막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근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랑 다음부터 말 안 해! 이러잖아요. 아이가 원하는 건 아이 컨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 보면 엄마가 눈만 마주쳐줘도 아이들하고 좋은 어떤 방법들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표정이, 말투입니다. 말투. 그래서 말투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말투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여기 손을 있잖아요. 파도를 만들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이게 폼이 있어요. 한 손만 하셔도 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마 해보세요. 시작. 마. 이 파도가 폼이 있으니까 막 시작. 마.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세요, 혹시? 그러면 만약 이를테면 또리가 미워요. 또리야! 그러죠. 미우면. 근데 그걸 뭐예요? 아까 마 연습할 때는 어떻게 돼요? 시작. 또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미운데 누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 이렇게 자꾸 이걸 뭐 해야 될까요? 연습합니다. 자, 집에서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말 안 들 때마다 내가 분덕하고 올라와요. 분덕하고 올라올 때 나를 뭐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컨트롤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때 연습할 게 뭐예요? 마, 이게. 그래서 평소에도 뭐 해야 돼요? 시작. 마.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대학생 아이가 코로나 때문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속이 올라와요. 왜? 엄마하고 걔하고 삶의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게 될 때, 그때 화가 확 올라올 때 어떻게 될까요? 좋은데 연습합니다. 마.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한번 나를 그 말투 있잖아요. 말투를 짜증난 목소리가 안 나오게 하는 거를 평소에 말투를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마.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아니면 손도 마주쳐서 뭐예요? 시작. 마.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볼 거 뭐라고요? 시작. 표정. 한번 시작. 뭐라고요? 네. 자, 하나씩입니다. 시작. 하나씩. 특히 마시할 때는 누구예요? 서로 마주 봐주는 게 좋겠죠. 시작. 하나씩. 예. 그때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안 썼으면 어때요? 그 표정이 더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경청. 네, 아이 컨택이 이렇게 정말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말투. 그래서 말투를 연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마. 뭐예요? 마. 이 표정이 좀 더 어떻게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언어가 확 올라가는 거를 네 스스로 그러면 뭐가 좋아질까요? 가족하고 남편하고 뭐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어떤 강사가 있잖아요. 관계가 좋다는 거는 사이가 좋다는 거죠. 사이가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부부가 사이가 좋은 부부가 많죠. 사이가 좋은 뭘 부른다 그러냐고.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뭘 불러요? 어떻게 하죠? 예, 애칭을 서로 불러준대. 서로 남편에게 애칭 부릅니까? 별로 없죠. 저도 애칭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뭔 연습해야 돼요? 마 하면서 이 사이가 좋아지는 관계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감정 코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나만의 케렌시아라고 들어보셨죠? 2019년도에 나오는 우리가 언어였던 것 같은데요. 투사, 스페인에 가면 투사 싸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소하고 투사하고 결투를 하는데 소가 가서 쉴 수 있는 공간 있죠. 소가 쉴 수 있는 공간. 그걸 우리가 케렌시아라고 합니다. 소가 너무나 지쳤을 때, 쓰러졌을 때 자신만이 거기서 회복하고 와서 투사하고 다시 싸워야 될 공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케렌시아가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힐링 공간이죠. 그 다음에 힐링 일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여성만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남성에게도 때론 우리 삶에 지친 아빠들에게도 그런 힐링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우리 아빠들은 어디서 쉴까요? 차 나온다 그러잖아요. 가슴 아프죠. 아빠가 쉴 수 있는 건 차. 그리고 아빠들이 왜 밤이 되면 쓰레기 봉지를 들고 나가실까요? 이거는 그때만이 내가 자기를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있잖아요. 때로는 아빠가 화장실이 많은 집안은 화장실 한쪽에 들어가서 쉴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아빠의 의자를 하나 놔둬서 아빠가 그 의자에 앉을 동안 우리가 30분 아니면 1시간 정도는 아빠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 줘보는 것도 자기만의 케렌시아 있잖아요. 그런 것이 갖는 것이 필요하지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있잖아요. 그 케렌시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가를 아는 거. 우리가 뉴시아 시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 그것이 가장 슬픈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추천하는 거예요. 감사 일기입니다. 글을 쓴다는 거는 돈을 한 푼도 들지 않는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칼럼을 쓰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쓰면서 제가 언거리를 받지 않는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쓰면서 나를 힐링하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가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글을 쓰고 감사한다는 게 쓴다는 거는 돈도 들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은 글을 쓰지 않아요. 딱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오늘 내가 감사한 거, 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실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오늘 아침까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는데 또 이런 자리를 쓰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하나의 감사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햇빛을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숨 쉬는 거, 이런 것들이 감사하는 것처럼 날마다 자기가 감사하는 거 3가지만 써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엄마의 또 힐링법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예요? 코로나 시대 힐링이 필요해. 육아 스트레스 극복에서 존중받는 아이, 함께하는 엄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리하자면 존중받는 아이는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 부모를 존경받는 엄마의 대화,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대화법,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기다려주는 거, 아이들의 눈높이 맞추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삶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뭐예요? 이렇게 웃어보는 거. 2번째, 아이의 눈높이 맞춰서 경청해 주는 거. 3번째 뭐예요? 아까 우리가 말투.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말은 포경정입니다. 표 뭐예요? 청. 말투. 포경말 있잖아요. 이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한 어떤 이 코로나 시대에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엄마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중요한 거.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여기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한번 꼭 이렇게 한번 안아보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고요? 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항상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에 대해서 뭘 쳐줘야 될까요? 박수를 쳐주고요. 또 같이 공유했던 사람들에게 뭘 쳐줘야 될까요? 여기 시간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엄마, 아빠의 지혜가 아닌가 합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가정 내 돌봄과 육아로 고생하신 어머님들께 조금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림과 소통 그리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이걸 해봐야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자꾸 저도 분노하게 되고 제가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독촉을 많이 했는데 좀 더 여유를 갖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감사를 잊고 살았던 것 같은데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부터 더 새겨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일이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네. 2부 동안 아이들이 항상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럴 때 어머님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꿈과 희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같이 마음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 중간에 안내해 드린 댓글 이벤트 자막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보이시죠? 꼭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만족도 조사에도 꼭 참여해 주세요. 네. 본 행사는 사전에 신청해 주신 100명만을 대상으로 진행함을 알려드리고 복제 또는 전달 등 타인과의 공유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여성행복응원센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북구 여성행복응원센터 힐링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